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범양건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얕은 수준에서 연구를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범양건영으로 이 수익을 좀 봤습니다. 이거 차트 보시면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보고 우선 기술적 분석하면서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목균형표 좋아하고요. 일목균형표 빵 뚫으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고 이제 OBV 오브브 매수신으로 떠가지고 뭔가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샀어요. 이게 막 되게, 그리고 단 일목균표 그리고 뚫은 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빵 뚫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횡보하다가 뚫었다가 다시 쭉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왠지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 좀 뭐 테마도 좀 그래 보이고 해서 샀는데, 뭐 테마 관련된 건 이따가 재료 분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한번 하고 빵 올랐죠. 전 이날 매도했습니다. 한 17%인가 먹었어요. 근데 뭔가 좀 범양건영이랑 회사 제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쫄보같이 거래했어요. 4천 얼마에 사서 5천 얼마에 팔았습니다. 7천 얼마까지 오른 걸. 뭐 여하튼간에 뭐 이익 봤으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어떨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중이고요. 일단 뭐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졌으니까 뭔가 추가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추가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에 나갈 때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직은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쓱 했다가 쓱 올랐다 쓱 올랐다 슝 떨어지는 것 같더니 바닥 잘 다지고 빵! 바닥 잘 다지고 빵!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몇 주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여덟 주, 아홉 주, 열 주, 열한 주, 대략 세 달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올렸어요. 예.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거는 좀 봐야죠. 그리고 근데 좀 그게 있어요. 지금 투자 중입니다. 좀 과열 양상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판단을 해야 돼요. 30분 봉은 되게 좋아요. 30분 봉. 쓱 올랐다가 쓱 올랐다가 쓱 했다가 그냥 쓱 해가지고 여기 대충 찍었죠. 되게 균일해요. 올라가는 게 되게 균일한 게 좋아 보이고. 여기 안정적이잖아요. 7월 2일 안정적이죠. 그래서 추세는 괜찮다. 뭐 일본 같은 거는 괜찮다.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제 기본적 분석 들어가면은 사실 좀 애매해요. 1억이죠 영업이. 근데 뭐 건설사 치고 부채 비율 좋고 당좌 비율도 뭐 좋고 유보율은 좀 딸립니다. 아쉬워요. 당좌 비율이 이렇게 괜찮은, 이제 재무적으로는 괜찮은데, 근데 사실 건설사는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주 잔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을 진행률로 합니다. 진행률 기준 뭐냐? 공사가 진행된 만큼 매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3천억 원짜리 건설 계약을 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제가 올해 공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50%를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3천억에 50%인 1,500억을 단기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뭐야? 2년 동안은 매출이 1,500억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더 오를,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여하튼간에 예 이거 영업이익이 낮은 요인은 뭐 이래저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원자재 값이 최근에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주잔고를 한번 볼게요. 수주잔고는 2021년에 3,837억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억 5,500, 2020년, 2019년 3억 7,600. 수주 잔고는 좀 늘어났는데 계약액은 좀 아쉽죠. 6억 6천? 아, 6억 6천이 아니지.
6,600억, 뭐 8천억까지 갔다가 5,200억. 이건 좀 아쉬워요. 수주 잔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제 A 회사는 매출이 단기 매출 1,000억인데 수주 계약액이 총 3,000억이어서 2,000억이 남았어요. B 회사는 1,500억 이익을 냈는데 수주 계약액이 총 2,000억이고 이제 5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내년 매출은 물론 뭐 수주를 어떻게 또 획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수주 획득이 따로 뭐 갑자기 건설 경기 불경기가 왔어요. 아우 곡소리 나고 막 어떻게 공사를 못 하고 있어, 집을 안 지어, 뭐 어디 시설을 안 지어, 아이고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어디가 더 안정적이에요? 수주잔고 2천억 남은 데가 더 안정적이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 중요한 게 수주잔고다. 다만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뭐 수주잔고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다른 건설사들이랑 비교를 해봐야죠. 예, 비교는 예, 각자 한번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범양건설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예, 다만 방법론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다른 건설사랑 비교해가지고 뭔가 더 잠재력 있는 수주 건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주가 괜찮은 건설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예, 다음은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내용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재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토목, 건축, 그냥 뭐 집 짓고 시설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딱 그런 거 좋죠. 정책주로는 좋죠. 왜냐 뭐 항상 정책으로 토목만큼 정책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이런 대선이 임박하거나 뭐 그런 선거철이 임박할 때는 토목주가 괜찮습니다. 건축, 토목 이런 게. 예, 그래서 한 대부분 매출이 건축이랑 토목에서 나와요. 뭐 물류도 계열사에서 좀 하는데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예, 시공평가 능력 괜찮습니다. 93위, 100위 이내에요. 예, 시공 능력 평가가 이렇게 135위에서 93위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거철에 좋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뭐 기본주택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6월 2일에 뭐 재건축 논의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런 데 많이 떠요. 단순히 건설사만 뜨는 게 아니고 가구사도 많이 떠요. 왜냐면 가구 싸구리 바꾸잖아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면 그 인테리어도 많이 뜨고 예 그렇고요. 뭐 오세훈 시장 뭐 재건축 재개발 뭐 계속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정책주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정책주인데 이제 중장기로 보면 그냥 정책주인데 다만 지금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 기본 향후 대선 도전할 때 재건축 테마로 이게 묶여 있고요. 아, 재건축 아니 기본주택 테마로 이게 묶여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야? 건축 관련주가 그럼 왠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범양건영을 사든가 이미 거래량이 한번 터져서 수급이 몰린 범양건영을 사든가 아니면은 제2의 범양건영을 찾든가 뭐 기본주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만한 거 뭐 좋은 거 있나 하면서 예 찾을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스타일이 이제 스윙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2의 범양건영을 지금 찾고 있는데 딱히 모르겠어요. 일성건설이 이제 제2의 범양건영이었는데 일성건설이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상한가 한번 냈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데를 또 찾으면 순환매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좀 연구를 더 해봐야겠어요. 근데 일단 이재명 기본주택 이렇게 범양건영에 묶였는데 그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어젠가 진행했거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괜찮다 뭐 정책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올릴 텐데
아, 이 뭐야. 아, 토론해보니까 별론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은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올 겁니다. 윤석열 관련주가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뭐, 그리고 뭐 또 최재형 관련주 이론 막 오르고 있고. 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뭐 좀 어느 정도 주식 해본 사람들이 한번 해보긴 괜찮은데, 여튼간에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 관련된 시장의 판단은 월요일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좀 세 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지? 아, 그리고 맞아. 이런 기본주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주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수주 내용이 보면은 뭐야, 뭐 임대주택 뭐 수주가 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없어. 뭐 연립주택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주택 수주가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다른 건설사 찾을 때 주택 수주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주택이면 또 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 뭐 조달청 위탁 조달청 계약해가지고 뭐 그렇게 건설을 많이 하는 회사 그런 데를 찾아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게 또 재료가 돼가지고 세력이 올릴 확률이 높거든요. 예, 세 줄 요약을 해보면 뭐 최근 하락하고 이렇게 바닥 쭉 찍다가 빵 하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전고점 7,950원이었나요? 그거 뚫으러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보다 거래량이 훨씬 터졌기 때문에 다만 이게 투자 주의라서 뭐 투자 주의를 이제 훈장 삼아 경고 위험까지 갈 것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력 마음이죠, 솔직히. 그리고 재무 상태 괜찮고 수주 잔고 충분히 있고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전 기본적 분석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기본주택만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으로도 묶일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건 좋은데 예, 최근에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리스크는 분명 있어요. 예,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범양건영 매매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이번 영상은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